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증시의 하락과 함께 다음 주 초도 시장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경험상 이럴 때는 관심 종목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종목, 또는 재료와 기대감이 살아있거나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원자재 순환매 강세 시장에 맞는 그와 관련된 관련주를 매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그에 부합되는 종목 5가지를 압축을 해봤는데 한번 관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알미늄. 제가 관심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는 다음날 종목은 보통 시간의 등락률 순위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일단 아주아이비 투자와 SBI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이 야놀자 관련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를 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시간 외에서도 빵빵하게 많이 터진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1주, 5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이렇게 작은 종목, 70주, 이런 종목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가장 좋은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이 조일알미늄, 그리고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이죠. 등락률적으로는 플러스 6.8%의 종가를 마감했는데 가격적으로 2,810원입니다. 그러면 조일알미늄을 매매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가격은 2,810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 선을 그어보니 공교롭게도 올해 1월 6일 상승형 음봉 플러스 20%의 시가 2,795원을 잡아주는 그런 종가 마감을 하였죠. 그럼 이 위에서 캔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거래량은 적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갭하락이 있던 저가 라인 그리고 상승형 음봉의 시가 라인과 맞물리는 부근에서 캔들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위에서.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시사를 한 가지 해주죠. 요런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 박스권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의 종가를 박스권의 상단부로 잡아볼 계획인데, 왜냐하면 이 시가는 왜 잡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지만 이 시가는 이미 금요일 시간에 6.8%가 뜨면서 2,810원으로 요때 물린 사람들을 한 차례 소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형성된 시초가 2,810원으로 형성을 한다면 요때 물린 사람들은 좋아서 탈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종가 베팅을 했던 물량이 6%, 7%가 뜬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더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이까지 떨어지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면 여러 차례 맞물린 구간이 있었던 요런 라인, 그리고 요런 라인, 요런 두 라인, 꼬리 라인들의 맞물린 구간, 그리고 금요일의 종가가 되죠. 그래서 금요일 종가까지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우물안을 탈피를 하면서 도약을 하는데, 도약을 할 때 금요일의 종가 라인, 박스권 상단부를 한 차례 발돋움을 하고 상승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캔들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좋겠죠. 2,810원에 시초가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랫꼬리로 한 차례 물량을 받으면서 단기 차익 실현의 물량을 받으면서 이런 박스권 상단부를 발돋움을 하고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출현을 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할 때는 비중을 분할 매수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2,810원, 내가 만약에 한 종목당 1,000만원에 매수를 하는 투자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810원에 200만원 정도 매수, 왜냐하면 바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200만원에서 눌리고 이런 박스권 상단부를 지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요 정도에서 300만원 정도 매수, 그리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절반 값에서 나머지 200만원, 그리고 중요한 기준가인 2,810원을 돌파를 할 때 나머지 300만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간다면 평단도 낮출 수 있고 리스크는 회피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보험투신 연기금에서 아주 지난 금요일에 빵빵하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금융투자 단타성 물량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중장거리 마라톤 수급이 붙는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실시간 종목 순위를 보면 조일알미늄이 16위, 거의 15위 안에 주말 내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수급이 잘 붙는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손절매 관점, 5일선 올라오는 5일선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손익비, 손실폭 대비 수익폭이 더
높은 손익비가 더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이평선 위에 캔들이 형성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장기간의 박스권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주산업은 식량 사료 관련주로 엮였죠. 그러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현재 단일가 이틀차라서 거래량이 아주 줄었습니다. 월요일 단일가 3일 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 텐데, 일단 제가 좋게 보는 관점은 이 가장 많이 터졌던 거래대금 2,800원에 800억에 종가 3,300억을 단일가 2거래일 만에 현재 안착을 하고 돌파하고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단일가 3거래일차 월요일에도 이런 캔들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형성을 한다면 단일가의 특성상 하락할지언정 한 차례 슈팅을 주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현재 한일사료 같은 식량 사료 관련주로 엮이면서 연상을 치고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만 나와도 모든 식량 사료 관련주에서는 폭락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매매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이런 종목 매매를 해야 되고, 손절매 잡는다면 이런 3,300원 그리고 5일선이 이런 부근 3,300원에 이탈을 한다면 손절매로 잡아야 꼭 이런 폭락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장중 실시간 매도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해야 되고, 나머지 아니신 분들은 이런 종목은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티플렉스는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3월 8일 거래 대금이 5천억 이상이 터졌습니다. 5천억 이상이 터졌는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은 보통 중장기나 스윙 종목으로 이런 세력이 첫 돈을 쓴 시가 라인에선 지지될 확률을 보고 이런 라인 때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이까지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더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을 가져갈 필요가 없죠. 기회비용을 다 날리는 구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이 시초가를 다시 회복 후 안착을 해줄 때, 그러니까 티플렉스의 현재의 구간이 되겠죠. 이 3거래일 동안 종가상 안착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초가를, 거래대금을 첫 돈을 쓴 세력의 시초가를 안착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재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이 니켈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니켈 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는 미국, 중국 갈등 수혜주로 엮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 중국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 돈을 쓴 시초가를 회복을 해주고 안착을 해주었기 때문에 좀 거래량만 한 차례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죠. 예를 들어서 손절매를 할 때는 이 22평,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달린 이런 구간에 손절매를 한다면 역시나 손실폭 3.5% 대비 수익 비율은 더 10% 이상 더 높은 손익비가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매 잡기도 좋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린 22평, 요 라인을 이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5,800원 선을 이탈을 한다면, 손절매로 잡는다면 충분히 대응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선제도 마찬가지로 니켈 관련주로 엮임과 동시에 홍준표 관련주로도 엮였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터졌던 이 종가 라인을 현재 돌파 후 안착을 했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안착을 또 하였습니다. 21평 위에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하한가가 나왔던 1,400억이 터지면서 하한가가 나왔던 이 시가 라인과 또 한 번 맞물리기도 합니다. 맞물렸죠. 맞물린 선에서 종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 후 안착을 잘 해준다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좀 붙는다면 갈 곳 없는 돈들이 하락장에서 이런 정치 테마주에 좀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절매 잡기도 좋죠. 이런 장기평선, 1년 2평선이 있는 이런 라인,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6,300원 정도로 이탈을 할 때 손절매를 잡는다면 역시나 손실률 2% 대비 수익폭 10% 이상 좋은 손익비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방 역시나 한동훈 관련주로 엮인 정치 테마주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 퐁당퐁당 예쁘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제가 일주일 내도록 매매를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끼가 분출될까봐
하지만 본전 청산 또는 약수익 정도에서 마감을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은 제가 지난 일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서 더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1층, 2층, 3층짜리를 능가해주는 4층짜리의 거래량이 더 받쳐줘야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3번 연속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을 죽이면서 좀 죽이는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을 언급을 하였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좀 거래량이 없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좋은 이유는 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가 3,050원을 위에서 안착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런 윗꼬리들이 있지만 안착을 하면서 이런 호빵매 얼굴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현저히 눈에 보이게 추세적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거래대금이 한 차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갈 곳 없는 돈들이 정치 테마주에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윗꼬리들에서 대략적으로 이 윗꼬리 라인의 추세를 지금 이제는 거의 세기형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한 차례 가득 찬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한 차례 해봐야겠죠.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3,050원 종가 이탈, 그리고 5일선 종가 이탈을 한다면 빠르게 손절매를 역시나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손절매만 잘 잡는다면 역시나 손익비가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 종목의 관점을 언급을 드렸는데, 특히 이런 혼란스러운 하락장에서는 갈 곳 없는 돈들이 재료가 살아있는 이런 한국선제나 부방, 이런 정치 테마주 쪽이나 아니면 식량 관련주를 비롯해서 니켈, 구리, 알루미늄, 수산, 철강 등등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돈이 계속 순환하는 원자재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 스스로가 원칙 안에서 대응이 꼭 필요한 시장임을 잊지 마시고, 그럼 모두 한 주간 멘탈과 계좌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